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기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계획,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장기 투자가 낫다, 혹은 단기 투자가 낫다, 이걸 정의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 종목을 내가 짧게 진입하겠다, 혹은 성장성과 함께 배당도 받으면서 내 노후와 함께 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특정 종목을 꾸준히 모아가면서 2년, 3년, 혹은 5년, 10년 이렇게 꾸준히 같이 동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앞으로 지금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맹목적인 장기 투자보다는 이슈와 수급, 그리고 재료를 보면서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투자하는 스윙 투자의 비중을 실어보는 것이 앞으로는 더욱 적합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의 주봉 차트이고요. 여기 우측을 보시면 작년 3월 16일 1439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가 올 초에 3260포인트까지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1년도 채 안 돼서 지수가 100% 이상 상승이 나온 것은 지난 1981년 주식시장이 개설된 이후에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년에 많이 뛰어들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겪었던 작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에 한번 찾아왔던 상승장이었다, 이 점을 늘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의 시장은 과거와 같은 이런 시장은 절대 오지 않는다,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 이 지수만 보더라도 조금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2019년도 그리고 2018년도 한번 지수의 움직임을 보세요. 18년은 소폭의 하락이 있었고 19년은 그야말로 박스권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코스피가 3200포인트 전후로 해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서 아무리 지수가 상승해봤자 말도 안 되게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번에 골드만삭스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처럼 3600 혹은 3700 많아야 이 정도 상승이 나올 텐데, 그렇다는 것은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상승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지금과 같은 박스권이라든지 혹은 지수가 조금 더 상승한다면 소폭의 하락 구간, 과거 18년도와 19년도 같은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1년도 채 안 돼서 100%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룰렛을 돌려서 아무 종목이나 선택이 되었을 때 그 종목을 매수했어도 꽤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처럼 종목 장세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그리고 2차전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성장성이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또 배당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조금은 무시할 수 있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꾸준히 수량을 모아나간다던가 혹은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훗날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1년, 2년 혹은 5년, 10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올 초에 성장주가 많이 하락을 보였을 때 정말 버티기가 힘들었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박스권과 일부 하락장, 앞으로는 이런 시장이 발생이 될 텐데 우리가 이 시장 속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업종과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는 산업들, 그 안에 속한 종목들을 찾아보면서 이제는 대응할 차례가 왔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투자라고 해서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인데 너무 부정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급을 항상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줘야지 주가의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들을 항상 참조해보면서 투자를 해보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월달에 코스피가 2.8%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즉 코스피가 2.8%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시장 평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욱 상승이 나오는 업종 혹은 평균치보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업종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정말 가장 핫한 산업을 살펴봤을 때 화학, 금융, 통신, 건설, 철강, 금속,
그리고 조선업계, 해운업계 다들 마찬가지예요. 4월 한 달 동안 지수는 2%의 상승이 그쳤지만 이런 산업들의 개별 종목을 살펴봤을 때는 정말 상승이 뚜렷했던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먼저 조선업계를 살펴볼게요. 먼저 대우조선해양.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 4월 한 달 동안 거의 3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약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어서 화학업종. 대표적으로 LG화학. LG화학은 며칠 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주된 목적이 화학 사업 부분에 영업이익 증가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에만 15% 가까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건설업종.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죠. 4월 한 달 동안 약 15% 가까운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4월 달의 주가를 보시면 시가와 고가를 살펴봤을 때 별다른 차이 없이 약 2% 상승으로 끝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렸고 강한 상승이 난 업종, 그런 업종들은 늘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투자를 할 때 조금의 지수의 평균보다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작년을 제외한다면 박스권, 하락장 이런 구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박스권이든 하락장이든 항상 그 시간 속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수급이 몰리는, 다른 말로 돈이 몰리는 업종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대표적으로 2015년도 이 당시 같은 경우에도 지수를 살펴봤을 때는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업종들, 그리고 게임주들 5배에서 10배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3200포인트까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가봤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이렇게는 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그 성장성이나 취지에 맞게 조금은 시간을 부여해보자, 이렇게 포트를 구성해보시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리고 또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산업들, 그런 산업 내에 속한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지수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는 업종들은 아무 이유 없이 수급이 몰리진 않거든요. 분명히 찾아보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린다는 것은 어떤 재료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런 점도 찾아보면서 항상 시장을 대응해 본다면 조금 더 나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한번 수급을 볼게요. 자, 수급을 살펴보시면 제가 2월 첫날부터 2월 말일까지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을 봤을 때 두 주체 모두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간을 3월 말로 늘려볼게요. 자, 3월 말로 설정을 하니까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더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주체 모두 매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은 중소형주가 아니라면 크게 수급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을 보기 위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와야지 항상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런 시그널들은 2월부터 이어져 왔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신호가 3월달에도 이어졌고 또 4월 말까지로 보면 자, 기간은 소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외국인 더 매수세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돈이 몰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 점을 살펴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 주도주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월달, 3월달, 4월달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였던 그런 업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업종들을 발굴해야지 앞으로도 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던가 하락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이런 구간 내에서도 최소한 많은 수익은 아니더라도 내가 선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조금 여러분들이 와닿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신다면
어떤 의미였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돈이 몰리는 업종, 그 업종을 먼저 찾아보고 그 업종 내에서도 어떤 종목들 위주로 돈이 몰리는지 이런 식으로 찾아본다면 충분히 앞으로의 시장도 잘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몇 개 더 살펴볼까요? 철강금속. 최근에 정말 핫한 산업인데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이 4월 한 달 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산업 내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개별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신호가 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산업 내에서 정말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철강금속 업종 중에서 가장 대장이 어떤 것이냐? 바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죠. 물론 조금 더 작은 종목들은 퍼포먼스 측면에서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지만 항상 변동성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매매에 서툴다면 대형주 위주로 항상 매매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럼 포스코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지금 포스코의 수급을 살펴보면 제가 4월 한 달 동안, 기간을 4월 한 달 동안 설정을 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 기관의 매도세를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매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매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꾸준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금융업을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신한지주고요. 날짜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정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물론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외국인의 매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주주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4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 달리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 지금 이런 구간에 속해 있다면 단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매수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났다면 다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부터는 절대적으로 가파른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큰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수의 흐름과 달리 이목이 집중되는 산업, 그리고 돈이 몰리는 산업, 그런 산업들을 발굴해 봐야 되고, 그 산업 내에서도 대장주, 가급적이면 대형주 위주로 종목을 선별해 보고 그에 맞게 스윙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산업이라는 것이 아무리 업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매일같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쯤 강한 슈팅이 나온다면 또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이 될 것이고, 이런 구간 내에서는 또 다른 산업들 수급이 몰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 2년 이렇게 길게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적합하진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익률 조금은 짧게 설정을 해보시면서, 이 수급이 받쳐준다는 것은 분명히 그 산업을 받쳐주는 특별한 재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살아있고 또 수급이 계속적으로 줄지 않는다면 그 기간 내에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이런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LG화학 차트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10%, 20%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면 조금은 계획을 잘 이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갖춰져 있는지 이 점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럴 경우라면 지금 말씀드린 수급을 통해서 돈이 몰리고 있는 산업과 종목들을 찾는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한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높은 수익률, 높은 수익 금액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수익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충분히 복리로 적용이 되어서 나중에는 큰 수익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윙 투자의 전략은 조금은 수익률을 짤 때 시장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업종으로 내가 편승을 해보자, 이런 전략이니까 그에 맞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또 예시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6%의 수익률, 여러분들 볼 때는 적다고 느껴지나요? 이 한 달에 6% 수익률이 만약에 12개월 동안 쌓이면 100%의 수익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 스윙 투자의 전략은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쏠리는 업종, 그리고 돈이 몰리고 있는 업종, 그런 업종에 편승을 해서 조금은 낮은 수익률을 복리로 적용해서 결국에는 큰 수익률을 만들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니까 지수가 박스권이던 하락장이던 그 구간 내에서 언제나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리는 업종과 그 업종 내 무슨 종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서 한번 투자의 힌트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